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한심해서 그렇지 리짜이밍과 더불당 그 지능도 낮고 지금 이 정책이랍시고 내놓는 거 보면은 황당합니다. 이 좌빨 리버럴들의 이런 성향은 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에 대한 최근의 공격을 한 9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보고 있으면 한심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런 흐름들이 정리될 수 있을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개소리들을 했었죠. 이란은 핵무기 개발하려면 당 멀었습니다. 외교로 풀어야 합니다. 소위 전문가들 중에 이런 얘기한 사람 많았어요. 심지어 레알폴리틱, 현실주의의 거두라고 하는 미어샤이머 같은 자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진 거를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는데 왜 이란에 대해서만 시비합니까? 이런 개소리까지 했었어요. 진실은 뭐예요? 이란 이슬람 전체주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운명을 걸었죠. 이거 없으면 자기들 죽는다고 생각을 했죠. 또 실제로 죽을 겁니다. 또 다른 걸로 이 이란 폭격 전에 미국의 그 좌빨 리버럴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을 건드리면 3만 명이 전사하고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실제로는 한 방 치니까 무조건 항복했죠. 물론 그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 방공망 또 이란 주요 시설들을 아주 아작을 내놨습니다. 정지 작업을 제대로 했습니다. 또 폭격 후에는 심지어 미국의 정보계통의 어떤 허접한 인간이 쓴 그 보고서, 이상한 보고서 하나 빼내가지고 미완성 보고서입니다. 초안 상태로 빼내가지고 이란을 폭격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개소리를 했습니다. 이거 총대 맨 게 무려 NIT와 CNN입니다. 진실은 뭐예요? 이란이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깨졌죠. 핵도 깨졌고 탄도미사일 시설 발사대도 깨졌고 방공망도 깨졌습니다. 이렇게 이란에 관해서 최근에 이 좌빨 리버럴들이 개소리한 게 한 3포인트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관세에 관해서도 이 좌빨 리버럴들이 개소리들을 했죠. 관세 잔치 벌이면 주식 가격이 박살납니다. 이거는 뭐 보수라고도 꼽히는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NYT는 이제 저쪽이고 이런 데가 이런 소리를 매일 했었어요. 진실은 뭐예요? 여기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에 주가가 사상 최대를 돌파를 했고 계속 오르는 중입니다. 서학개미로 옮겨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죠. 또 관세에 대해서 또 다른 포인트로 이 좌빨 리버럴들 거짓말을 했습니다. 관세잔치 벌이면 실업,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NIT. 이거 좌빨 리버럴이라 하긴 뭐하고 아무튼 이 제도권 쪽이에요. 진실은 뭐예요? 실업과 경기 침체는 없었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여기서 보다시피 2% 초반대에서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2% 초반대면은 바람직한 그 대역이에요. 물가가 약간씩 오르는 게 건강한 거거든요. 문제적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소리죠.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미국의 좌빨 리버럴들. 누구든 올 수 있게 하는 포괄적 이민제도 개혁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이것만이 해답입니다. 미국은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개소리들 했었어요. 좌빨들이, 리버럴들이. 진실은 뭐예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기존에 있는 법을 엄격히 집행하니까 하루 10,000명씩 몰려들던 불법 이민이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불법 이민과 관련돼서 불법 체류자, 불법 이민자의 자발적 출국인데 이게 그 전에 말로는 미트럼니, 공화당의 미트럼니가 하던 얘기예요. 근데 미트럼니는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불체자를 자발적으로 출국시키는 것은 몽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진실은 뭐냐? 제대로 된 패키지를 트럼프가 짰습니다. 그래서 제시를 하니까
무려 100만 명이 자발적으로 출국했습니다. 어떤 패키지냐? 자발적으로 출국하면 현금 $1,000, 집 근처까지 비행기표, 향후 합법적 입국 가능성을 주겠다. 세 가지 당근을 제시했어요. 당근 세 개를. 그 대신에 자발적 출국을 거부하고 객이다가 체포돼서 강제 출국당하면 앞으로 영원히 미국 땅 못 밟는다. 최소한 10년은 못 밟는다. 그렇게 해서 자발적 출국, 자진 출국을 해서 무려 100만 명이 이게 현실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빨 리버럴들이 계속 뭐 안 된다, 뭐 그렇게 하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국방장관 헤그세스에 대해서도 헤그세스 저거 별도 안 달아본 저거 이상한 또라이 같은 극단주의자, 저 인간 되면은 미군을 마비시키고 미군이 박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진실은 뭐냐? 제가 이 헤그세스 문제적 인간이지만 미 국방부가 무려 300만 명이 그 월급을 받는 초거대 조직입니다. 문관까지 하면. 그래서 이 초거대 공룡과 같은 관료 조직을 한번 뒤집으려면 헤그세스 같이 이렇게 좀 요란한 사람이 갈 필요도 있을 거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헤그세스 지명됐을 때. 개혁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특히 미군이 모병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좀 있었는데 모병이 지금 사상 최고로 진행되고 있고 매우 순조롭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모병이 순조로워진 거가 왜 순조로워졌을까? 이유를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 원인을 짐작을 해보면 가장 핵심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뭐냐? 모병 과정에서 DEI, 다양성, 닥치고 평등, 포용성, Diversity, Equity, Inclusiveness에 대한 확인 질문을 안 하는 것이 모병을 굉장히 촉진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죄악시하고 구박하는 그러한 것을 찬성하십니까? 당신은 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회의 평등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평등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포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라틴, 흑인 이런 분들한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중국과 같은 나라를 하나의 문명으로 인정하는 것, 그러한 포용성 있는 태도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묻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채점을 매겨서 이걸로 사람을 걸러내니까 그런 뭐 엿 같은 질문 물어 해가지고 아예 모병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가 지금 트럼프가 미군을 정치화시킨다라고 쟤들은 비판하지만 실제로 DEI 같은 거 질문을 묻는 것이야말로 핵심적 정치적 편향성이죠.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시키고 나니까 모병에서 굉장히 순조롭다 그래요. 또 이제 미국의 좌빨 리버럴들이 트럼프를 아주 포괄적으로 공격하는 게 TDS라는 걸 쓰죠. 그러니까 트럼프 디레이지먼트 신드롬, 우리말로 하자면 트럼프 정신실종 증후군. 그러니까 트럼프는 정신이 실종돼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미국을 파탄낼 거다. 저 파시스트 기질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죠. 좌빨 리버럴들이. 그런데 실제로는 멀쩡하게 잘 하고 있잖아. 미국이 중흥의 길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좌빨 리버럴들의 이 트럼프에 대한 공격은 굉장히 정파적이고 편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대선 전국에서 10월 달에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이 나왔죠. 뭐 거의 벌거벗고 대마 피는 거. 그 다음에 그 노트북 안에 이제 뭐 중국 가서 어떻게 딜을 쳤다. 아버지 비행기 타고 가서 뭐 삥을 어떻게 뜯는다. 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가서 삥을 어떻게 뜯는다. 이런 것들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명의 전 CIA 국장을 포함해서 51명의 정보계통 최고의 출신자들이 2020년 10월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 이 자들이 헌터 바이든 노트북은 러시아 정보 공작이라는 명백한 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징표. The hallmarks of a Russian information operation 이라고 이제 성명에서 발표를 해요. 진실은 뭐냐? 최고위 정보계통 출신자들이 정파 투쟁의 최전선에 서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정보 다루는 사람들이, 최고위직 출신자들이.
전 CIA 국장이 2명이나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비도 없는 거고 옳고 그름도 없는 거고 그냥 뭐 닥치고 트럼프 닥치고 트럼프 죽여 이거죠. 지금 이 좌파 리버럴들이 쫙 공격해온 거 보면 바로 이 2020년 사건 그 정보계통 쪽의 그 트럼프 공격 사건에 확대판에 지나질 않는 거예요. 이제 막 주워 삼기면서 막 공격하는 거야. 그냥 막 이란에 대해서도 막 거짓말하고. 그래서 이 미국 좌파 리버럴들이 지금 이 뇌수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불어터진 우동살이 뇌수입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한 2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중국사랑 그 하이퍼 글로벌리즘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 아니냐. 다시 그 되살려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엔 닥치고 트럼프 닥치고 특가를 해야 자기들 조직, 자기들 직장, 자기 커리어, 자기 관시가 유지되기 때문이 아니냐. 뭐 조중동에서 근무하는, 한호경에서 근무하는 언론인들, 뭐 이런 거겠죠. 예. 이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한국 언론이 이거 비슷한 거 많이 복사해서 썼잖아. 조중동 포함해서. 미국 좌빨 리버럴의 담론을 복붙하잖아요. 조중동이 제일 많이 그 참고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뉴욕타임스와 CNN일걸?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좌빨 리버럴들이 한국 언론의 어떤 기본 틀, 그 뭐 조중동에서 한호경까지 다 포함해서 기본 틀을 제공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의 좌빨 리버럴들의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한테 빅엿을 먹일 수만 있다면 뭐 리짜이맨과 더블당도 우리 편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란 역성드는 거 보세요. 이란을 역성드는데 리짜이맨과 더블당은 역성을 왜 못 들겠어? 그러니까 리짜이맨과 더블당이 미국으로부터 고립돼 있다. 이거는 틀린 명제예요. 리짜이맨과 더블당이 미국의 주류 세력으로 급부상한 트럼프 세력으로부터 적대적인 눈길을 받고 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미국 안에는 좌빨 리버럴을 중심으로 해서 리짜이맨과 더블당을 어여쁘게 볼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 미 국무부와 정보계통은 이 좌빨 리버럴 전통이 커요, 거기가. 그래서 리짜이맨과 말하자면 그 더블당이 여러 가지 좀 장난을 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미국 좌빨 리버럴을 전혀 겁낼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세월이 되고 있죠. 좀 유식한 척하고 이제 헤겔이 법철학 강의에서 말한 거를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헤겔이 법철학 강의에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온 다음에 난다 이런 말을 해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이론, 지식, 논리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 해석,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것,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거는 일 벌어진 다음에 한다 이 소리예요. 일이 벌어질 때는 감각, 본능, 욕망 이것에 의해서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일이 벌어진 다음에, 황혼이 온 다음에 비로소 지식이 작동하는 거고 그걸 해석을 하는 거고 이런 거다. 이런 소리면 해결 얘기야. 이거랑 비슷한 문장 구조로 백모가 얘기하겠습니다. 악마를 섬기는 떼창 부대는 악마가 패배한 다음에도 울부짖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 좌빨 리버럴, 이게 해체주의죠. 아까 DEI 이런 거 주장하고. 얘들은 중국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을 섬기던 떼창 부대예요. 그런데 중국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이 온화가 없어졌어. 본진이. 이게 본진이 어디냐면 월가의 빅머니하고 석유 강박증이에요. 미국이 지금 중동에 올인해서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지금 따질 때 아니다. 중국 가서는 돈만 잘 벌면 돼. 뭐 이런 식이랑 관계 있어요, 이게. 이게 중국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의 본진이 지금 해체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대표 선수, 월가의 대표선 레이 달리오 요새 보면 반중 발언 많이 합니다. 레이 달리오가 저렇게 착해졌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 본진 없어지고 떼창 부대만 남아서 계속해서 자기 지금까지의 관성대로 계속 울부짖고 있는 게 계속 떼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거예요. 이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중국 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이 뭐냐? 하이퍼 글로벌리즘이라는 건 초초초 글로벌리즘이에요. 글로벌리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유공화국 주권국가가 필요 없다, 거추장스럽다라는 데까지 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해석은 백모의 해석이에요. 백모가 유니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관점입니다. 왕년의 스탈린주의 학살자, 왕년의 모택존주의 학살자도 세계시장에 담궈 돈맛을 알게 되면 구원받는다. 세계시장과 돈이 구세주의다. 미국과 유럽의 자유공화국 주권국가 체제는 이미 거추장스러운 캐캐묵은 족쇄가 됐다. 약화될수록 좋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관점이 최소한 1991년부터 2015년까지 한 25년을 지배한 거예요.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세계는 동질적이다. The world is flat. 베스트셀러였죠. 90년대 초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책에도 나와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국가적 구분이라는 건 상관이 없다. 중국의 돈 다루는 전문가와 미국의 돈 다루는 전문가는 동질적이고 중국의 석유 엔지니어와 미국의 석유 엔지니어는 동질적이다. 국가의 구분은 이미 의미가 없어져 간다. 그런 책이 나와요. 또 그 당시에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이 나오죠. The End of History. 프란시스 후쿠야마. 그게 이런 사고방식을 대표하는 두 개의 책입니다. 그거를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결국 세계시장과 돈이 구원자이고 구세주의이기 때문에 공산계 전체주의 학살자들도 세계시장 속에서 돈 맛을 보면 착해진다 이 소리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중국도 민주화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 중국 민주화될 거야. 이 얘기는 뭐 불과 한 7, 8년 전까지는 상식처럼 얘기한 거 아니에요. $10,000 나오면 거기 민주화될 거야. 그걸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지금 제2 명제가 된다니까요. 세계시장과 돈이 구원자이며 구세주의다. 이거 다 끝났잖아. 중국 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을 주장해왔던 본진 자체가 해체돼 버렸어요. 월가가 도망가 버렸어. 월가 빅머니가. 도망가 버렸다고. 없어요. 그런데 평생 그거 가지고 일원화해서 떠들고 글 쓰고 가르치고 책 쓰고 이런 자들은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 CNN, NYT에서 그런 소리나 하고 대학에서 그런 소리나 가르치던 자들은. 그러니까 그 자들은 계속해서 그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본질은 없어. 그래서 겁을 덜 내셔도 된다. 그러나 그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겔의 그 문장 구조,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오고 나서야 난다라는 문장 구조를 그대로 본따서 패러디를 하자면은 악마를 섬기는 떼창부대. 이게 악마를 섬기는 떼창부대 아니에요. 대학 교수, 언론쟁이 다 떼창하는 거지 그냥. 깍깍깍 떼창하는 거죠. 까마귀 떼창하듯이. 악마를 섬기는 떼창부대는 악마가 도망간 다음에도 계속 떼창을 해요.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한테 굉장히 피곤한 거죠.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냐. 왜 중국 사람 하이퍼 글로벌리즘이 다 이제 해체됐냐, 본질이. 이게 트럼프를 만들어냈고 트럼프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거대한 각성,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미국 보수주의, 미국 보수주의는 기독교 복음주의 기반의 전투적인 도덕적 보수주의, 전투적이라는 건 제 용어입니다. 이거 정치학에서는 이 용어 쓰면 안 돼요. 그럼 마치 폭력적인 것처럼. 저는 그게 아니라 미국의 프로테스탄티즘 보면 굉장히 그 원단 자체가 아주 강골이에요. 이 미국 보수주의와 그 다음에 자유공화주의 이 두 개가 결합한 것이 그 두 개가 잘 결합한 것이 바로 트럼프를 만들어냈고 또한 트럼프에서 강화되고 있는 거대한 각성 흐름이죠. 트럼프는 이 각성 흐름의 에이전트입니다. 이건 이제 정치 철학에서 나오는 거죠. 원래 신학의 개념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것. 그래서 어떤 큰 흐름, 큰 가치를 섬겨서 그걸 앞장서서 행하는 사람을 에이전트라 그래요. 이 신학에서.
또 철학에서 그렇게 씁니다. 원래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나오는 얘기죠. 에이전트. 트럼프는 그런 의미에서 에이전트예요. 이 각성 흐름에. 다시 말해서 이 각성 흐름의 산물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각성 흐름을 강화하는 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볼만한 결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란 폭격을 계기로 트럼프 현상이 유럽, 일본 등 서방 전체로 급속하게 전염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그래서 저는 그걸 아마 국내에서 최초로 주목해서 한 소리 했죠. 야, 보니까 유럽이 GDP 5% 국방비 쓰는 거 아주 기꺼이 하고 있다는데 왜 국내 언론 너희 조중동 뭐 YTN 뭐 이런 데들은 마치 그 못돼 먹은 그 고집장의 할배 트럼프의 변덕과 압력에 의해서 유럽이 굴복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울며 겨자 먹은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냐. 지금 현장 분위기 그거 아니야 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럽의 국방비 5%를 기꺼이 받은 그 분위기 뭐냐? 이게 그 트럼프로 대표되는 이 미국의 각성과 미국의 흐름이 번진 거예요, 유럽으로. 그러면 결국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흐름 뭔데? 하나는 자유공화국을 강화하자는 거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 보수주의잖아. 오케이, 자유공화국 강화하자. 우리나라를 자유공화국으로 어떻게 강화할 수 있지? 거기에 대한 레시피, 거기에 대한 정책은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대동소이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섬겨야 될 도덕적 보수주의가 어떤 흐름이야? 라는 화두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강골 개신교예요. 하드코어 프로테스탄티즘이에요. 이 도덕적 보수주의가.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나와요. 영국은 뭐냐? 영국은 프로테스탄티즘이 아니잖아요. 영국은 앵글리칸 처치 아니에요. 그 느물느물한 영국 국교, 성공회 얼마나 느물거려. 성공회가 운영하는 대학만 봐도 알잖아요. 성공회 대학교. 굉장히 느물거려요. 정신머리 나가 있어. 그 영국은 옛날 영국 근대 보수주의는 뭐냐면 반혁명 신중함이에요. 뿌리가 뭐냐면 야, 프랑스 혁명 같은 거 영국서 시도하지 마. 영국은 이미 그 단계 넘어섰어. 그게 에드먼드 버크잖아. 1790년 혁명 난 지 1년 후에 나온 차가 아니에요. 혁명 앞으로 저거 정치 투기꾼들의 피바다 싸움대 정확히 예언을 하죠. 혁명 1년 후에. 그래서 그 영국은 혁명에 반대하는 그런 그 과격한 피비린내 나는 유혈투쟁에 반대하는 신중함, 사려 깊음. 다 영어로는 둘 다 신중하다, 사려 깊다, 둘 다 프루던스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보수주의와 미국 보수주의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영미 보수주의라고 누가 하던데 내 속으로 그런 말 했어요. 영국 보수주의랑 미국 보수주의 다른데요. 그래서 한국 보수주의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보수주의의 핵심은 도덕적 보수주의입니다. 한국인이 섬겨야 되는 도덕적 가치의 세트와 그 도덕의 문맥은 미국인이 섬기는 도덕적 가치의 세트와 그 문맥, 영국인이 섬기는 도덕적 가치의 세트와 문맥과 상당히 달라요. 같으면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보수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고민이 깊어야 그 다음에 내가 보수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적 보수주의가 뭐냐? 폴란드, 이탈리아 지금 이 바람 불었는데 거기서는 캐톨릭이에요. 특히 폴란드는 캐톨릭이죠. 한국은 뭐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원래의 오리지널 화두로 돌아오는 겁니다. 리짜이민과 더불당을 이긴다. 그 궁극적인 승리라는 게 결국 뭐냐. 우리는 지금 도덕 불감증을 앓고 있는 박쥐 신세입니다. 그것이 저들을 진정으로 무찌르는 길이에요. 박쥐는 이때 뭐냐. 안미경중. 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지. 우리가 뭐하러 그 미중 신냉전의 최일선에서 총알바지에 그냥 우린 중국이랑도 잘 지내면서 돈만 좀 잘 벌면 되지. 아니 미군이나 좀 여기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문명사적, 인류사적, 세계사적 상황의 엄중한 의미를 전혀 캐치를 못하고 그냥 박쥐같이 그냥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특히 전문직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도덕적 불감증, 무도덕이죠.
이 리짜이밍이 뭐 중범죄 5개로 무슨 재판받고 있는 거, 그거 뭐 별수야. 사람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 아니, 화끈하잖아. 능력 있잖아, 리짜이밍. 도덕적 불갑증이죠. 그러니까 도덕적 불갑증, 즉 무도덕을 앓고 있는 박쥐 신세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예. 그러니까 글로벌 군사지정학에서는 반중, 반공, 한미동맹, 서방자유공화국,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거가 확실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박쥐를 극복하는 거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덕적 불감증, 무도덕한 상태를 극복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도 뭐 갈 길이 좀 막막합니다. 멀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비관하진 않아요. 한국은 이 글로벌 규정을 많이 못 벗어나는, 그 규정에 의해서 기본이 짜이는, 토대가 짜이는 그런 상황에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규정이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우남 이승만과 박정희와 우리 선배 세대들이 잘 해놨어. 심지어는 우리가 무도덕해진 거는 그동안 중국 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이 30년 동안 지배를 해왔잖아요. 1990년부터. 그 이전에 20년, 1971년부터는 우리의 숙적, 우리의 철천지 원수, 6.25의 주적이었던 중공이 미국의 파트너가 됐잖아. 그러니까 중공이 미국의 파트너로 된 걸로 치면 50년 동안 우리가 쇼크를 먹은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만 따지면 25년에서 30년 동안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 다 무뎌지고 도덕적 불감증, 무도덕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게 되고, 이게 다 이유가,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이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환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환경이 한국인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반중, 신냉전의 최전선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규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것에 상응하는 정신문화적인 각성과 또 정치적 능력, 조직적 능력을 결국은 획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아주 중장기적으로는 낙관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